이번 강좌의 학습 목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품의 구성 요소 및 작업 피처를 쉽게 구분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색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접합 피처를 활용하여 원하는 형태로 조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 강좌에 알아볼 내용으로는 구성 요소별 색상 표시 요령에 대해 알려드릴 것이며, 여지껏 배웠던 조립 기능들을 이용을 하여 예제 조립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작업했던 파일 여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 패널에는 부품이 있는 29차시 패널로 이제 옮겨 놓으셔야겠죠. 자, 이전에 이제 조립한 것까지 해서 상당히 많은 수의 부품이 조립이 됐습니다. 여기 리스트에 있는 구성 요소도 개수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작업했던 히스토리도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자, 이때 문제가 되는 거는 내가 어떤 피처를 무엇을 작업할 때 썼느냐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점점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구성 요소가 어떤 구성 요소인지 구분하기가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요. 자, 이럴 때 구성 요소별로 색깔이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 좀 더 부품을 구분해 보기 쉽겠죠. 물론 부품 단위에서 내가 직접 색상을 입힌다든가 그래서 내가 입힌 색상들을 표현할 수 있는데, 내가 만드는 부품들 그리고 중간에 삽입하는 구매품들 모두 다 일일이 색상을 별도로 지정을 하려면 이것도 상당히 일입니다. 자, 이때 조립된 부품별로 색상을 자동으로 구분해서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자, 그거는 어디 있냐면 툴바에 보시면 검사라는 항목이 있고, 확장을 해보시면 자, 밑으로 쭉 내려오면 화면 표시 구성 요소 색상이라고 있습니다. 단축키로는 Shift 키 누르고 키보드의 N키를 같이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껐다가 켰다가 해줄 수 있어요. 자, 한번 클릭해보면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품별로 색상이 다르게 나오고, 마찬가지로 이제 검색기 쪽에 구성 요소 쪽에도 부품별로 색상이 표시됩니다. 같은 색상끼리 매칭해서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 타임라인 쪽에도 색상이 표시됩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에서 어떤 구성 요소에 대한 작업을 했을 때 어떤 피처를 썼구나라는 것들을 색상으로 같이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성 요소 쪽에 색상이 동일한 색상이 나오는 건 같은 구성 요소입니다. 단지 개수가 여러 개일 뿐이에요. 그래서 같은 종류의 구성 요소는 같은 색상으로 표현되고, 아예 다른 파일, 다른 부품 그런 것들은 색상이 전부 자동으로 구분됩니다. 자, 이 이후에 추가되는 모든 작업도 자동으로 색상을 할당을 해서 구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편리하죠. 자, 그럼 이제 조립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키부터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구성물을 끼려면 일단 요 홈에 키를 먼저 갖다 넣어야 되는데, 이쪽과 이쪽의 키의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왼쪽에 있는 키부터 먼저 넣도록 할게요. 키 같은 경우는 이제 조립도를 보시면 표준 구매품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키는 사서 쓰니까요. 그리고 KS 규격의 표준으로 그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표준 구매품 같은 경우는 삽입해서, 자, 여기서 다운로드만 쓰는데 그냥 맥마스터 칼을 사용을 할게요. 이게 좀 빠를 것 같습니다. 맥마스터 칼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KEY, 키는 저렇게 KEY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 엔터 치면 다양한 종류의 키가 나오고요. 현재 저희가 사용해야 될 키는 딱 봐도 모양 자체가 홈하고 똑같이 생긴 키가 있죠. 그래서 요 키를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묻힘 키 또는 평행 키라고 하는데 이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사이즈는 단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밀리미터 쓰니까 메트릭으로 바꿔주시고, 사이즈는 뒤에 이제 비고란에 나와 있는데 4 곱하기, 그러니까 폭 위드인데 폭이 4고 그 다음에 높이도 4입니다. 4 곱하기 4로 돼 있고 길이가 16mm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폭이니까 4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길이는 16mm 선택하면 됩니다. 높이에 대한 지정하는 항목이 없는데, 이게 폭이 4mm로 결정되면 규격품 같은 경우는 높이도 자동적으로 4mm로 결정이 나요. 자, 그 밑에 있는 건 이제 재질을 선택해 주는 건데, 재질은 뭐 본인이 원하는 걸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일반 스틸로 선택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스틸로 선택을 하니까 하나밖에 없나 봐요. 이렇게 하나로 소트되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버튼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는 3D 스텝으로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뒤쪽으로 와서 여기서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 받으면 이렇게 들어오겠죠. 자, 위치는 옮겨주시고 확인 눌러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키가 삽입이 됐는데 접합으로 이제 조립을 해줘야겠죠. 접합을 실행을 하고요.
키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바닥면을 여기 있는 키홈의 윗면에다 안착을 시킬 겁니다. 이때 이제 어디를 기준으로 잡는 게 좋냐,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자, 저는 이제 대부분 키 같은 경우는 이 바닥면에 이 면적의 중심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표시되는 기준으로 잡을 수 있는 점들, 뭐 이 점도 잡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점도 잡을 수 있고, 뭐 이 점도 잡을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표시되는 형태를 보면은 좀 생긴 게 달라요. 생긴 거에 따라서 이제 구분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봤던 십자 모양의 기호 같은 경우는 원 또는 호의 중심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원형 점이 있는데, 원형 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모서리, 선의 끝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접하는 경계의 끝점, 그래서 선의 끝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삼각형 기호로 나오는 건 이 선 전체 길이의 모서리 전체 길이의 중간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각형으로 나오는 건 지금 제가 이 바닥면을 선택을 한 건데 바닥면 면적의 중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기호들에 대한 형태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내가 지금 잡은 기준점이 내가 원하는 부분인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바닥의 면적의 중심을 잡을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서 여기 있는 컨트롤 키 누를 필요 없겠죠. 이쪽 근처로 오면 딱 붙습니다. 자, 클릭해주고, 자, 화면을 축소시켜서 돌려준 다음에, 자, 키홈 윗면을 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면적의 중심이죠. 사각형. 클릭을 해주면, 자, 이렇게 붙겠죠. 당연히, 동작 같은 경우는 지금은 강체입니다. 왜냐하면 저 키홈은 저기 껴진 이후에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거니까요. 자, 그리고 확인 눌러줄게요. 자, 홈 버튼 눌러서 다시 등각으로 돌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키홈을 잘 삽입했는데, 저 키 같은 경우는 형태가 되게 단순합니다. 단순하니까 이거를 굳이 이제 여기까지 가서 찾아야 되느냐. 더욱이나 퓨전 360은 조립하는 환경에서 바로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그런 강점이 있어요. 이게 저런 키 같은 걸 조립할 때 더 강점을 갖는데, 다른 프로그램이라면 이제 별도로 이제 새로운 부품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부품을 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걸 조립을 해준다라는 과정이 거쳐지지만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바로 모델링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삽입해서 구매품을 갖고 오는 것보다 이 키를 바로 모델링해주는 게 훨씬 빠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쪽은 가져오지 않고 바로 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모델링 해줄 건데 뭐 스케치도 그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스케치를 그릴 필요가 없는 게 이 키의 형태는 이 키 바닥의 형태랑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 바닥의 형태를 프로파일로 잡아가지고 바로 모델링을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바로 돌출 실행을 하고요. 이 키홈 바닥 윗면을 선택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키의 높이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폭도 4고 높이도 4라 그랬어요. 그래서 4 입력을 해주죠. 키의 길이는 어차피 이 홈의 길이가 그 키의 길이에 맞춰서 홈이 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별도로 길이를 지정할 필요도 없죠. 그러면 이걸로 모델링이 다 끝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생성이 새 본체, 당연히 새로운 본체로 만들어지는 거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본체가 추가되고요. 얘를 구성 요소로 다시 바꿔주려면, 여기 클릭해주고, 자, 본체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자, 본체에서 구성 요소 작성 해주면 이렇게 구성 요소가 되고, 이름을 바꿔주고 싶으면 한번 클릭하고, 천천히 한 번 더 클릭해서, 자, 여기서 키, 자, 사이즈까지 적어줄까요? 4 곱하기 4 곱하기 14. 자, 그리고 엔터 해주면 이름까지 줘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표준 구매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라이브러리에서 제품을 찾아다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사용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거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바로 모델링 해주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얘는 아직 조립이 안 된 상태죠. 이렇게 움직이면 움직이죠. 자, 컨트롤 Z. 자, 그럼 조립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모델링 해준 것들의 강점은 지금 위치가 맞춰져서 조립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태에서 조립, 현재 위치에서 접합해서 얘랑 이 축과 이 키를 접합을 해주겠다. 그리고 접합 유형은 강체다. 그래서 확인해주면 별도의 기준 같은 걸 지정하지 않아도 빠르게 접합 조건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키를 다 집어넣었으니까 이제 여기에 껴질 다음 부품들을 갖고 와야겠죠. 자, 그럼 이제 5번째 부품이죠. 5번 부품. 자, V벨트 풀리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V벨트 풀리에서 클릭. 자, 그 다음에 쭉 당겨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내려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원점 위치에 이렇게 부품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위치는 조립하기 편하게 조금 이동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V벨트 풀리 같은 경우는 요 구멍에 이제 이 축이 껴지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요 면이, 자, 이쪽에 요 축에 있는 살짝 있는 단인데, 여기 있는 요 단의 요 면하고 딱 맞닿는 형태. 그리고 중심은 이 원의 중심에 딱 맞는 형태로 조립이 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접합을 사용을 해서, 자, 오셔가지고 돌려준 다음에, 자, 여기 이 원의 중심을 찾으려면 십자 형태로 표시된 걸 찾아야겠죠. 그래서 여기 십자 형태는 요 가운데 있는데, 가려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가셔야겠죠. 그래야지 다른 게 선택이 안 되고 요 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잡고, 그 다음에 축소시킨 다음에 화면을 돌려서 여기 있는 요 작은 면이니까 충분히 확대를 할게요. 요 작은 면에 마찬가지 중심이면 저 안쪽에 십자 표시가 있죠. 컨트롤 키 누르고 이 십자 표시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면 된다. 자, 이때 이제 동작 조건을 주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게 V벨트 풀리는 회전 운동을 해야 된다. 맞는 얘기죠. 회전 운동을 하기 위해서 달려 있는 건데 그 동작을 구현하기 위해서 얘를 동작으로 가서 회전으로 놓으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럼 저렇게 돌아가는 게 보이시죠? 자, 근데 회전으로 해놓고 제가 확인 눌러볼게요. 확인 눌러보면, 자, 여기 우측면도에서 보면, 이 V벨트 풀리 돌리면은 키홈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안쪽에 있는 키는, 돌아가지 않죠. 우리가 이제 조립을 할 때 지금 뭐랑 뭐를 조립했냐? 요 V벨트 풀리와 축을 조립했습니다. 그러면 이 둘 사이에는 회전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왜냐? 이 V벨트 풀리와 요 축은 같이 돌아야 하니까요. 중간에 키가 껴져 있고 키가 키홈에 물리게 되면 축이 돌아가게 되면 요 키홈 파져 있는 부분을 밀 거고 그러면 여기 있는 V벨트 풀리도 같이 돌고요. 마찬가지 V벨트 풀리가 돌게 되면 키가 요 안쪽에 나 있는 축에 나 있는 키홈에 껴져 있기 때문에 축도 같이 돕니다. 즉 둘 사이에는 어떤 동작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축과 V벨트를 엮어준 거니까 회전을 걸어주시면 안 되고 강체로 고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 Z 해서 돌려준 거 원복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접합 조건을 다시 수정을 해줄게요. 자, 접합 조건 준 거는 접합이라고 하는 검색기에 접합이라고 하는 자원관리 폴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준 회전은 요거죠. 이거를 오른쪽 클릭. 자, 접합 편집 해주고 동작에서 자, 여기서 강체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강체로 됐고 이 상태에서 돌려보시면 이제 V벨트 풀리가 돌아가면 안에 키홈이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 같이 축도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야지 정상적으로 조립이 되는 거죠. 자, 간혹 가다가 이제 조립할 때 지금처럼 내가 제대로 조립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물체를 이렇게 돌려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 조립하던 위치에서 위치가 틀어지게 되죠. 이 틀어진 위치를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면 지금 회전이 적용된 회전 접합 조건에 이렇게 아이콘이 있는데 이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값을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걸 0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자, 이거 말고도 원래 위치로 돌려주는 기능이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이제 수치적으로 요 접합 조건의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수치적으로 제어해 주는 방법도 있고 자, 지금 요 회전이 들어간 거는 여기 있는 요 회전입니다. 요 회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 보시면 홈 위치라는 게 존재를 해요. 홈 위치로 이동을 눌러주면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자, 그 홈 위치로 이동 밑에 또 한 가지 항목이 있었죠. 제가 이렇게 내려놓고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자, 나는 지금 내가 돌려놓은 위치가 홈이야 라고 지정을 하고 싶으면 홈 위치로 설정해 주시면 이 상태가 홈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여기서 다시 오른쪽 클릭 홈 위치로 이동하면 그 각도로 돌아가게 되죠. 자, 근데 우리는 저렇게 틀어져 있으면 안 되니까 컨트롤 Z, 자, 컨트롤 Z, 그 다음에 컨트롤 Z 한 번 더 해서 자, 홈 위치를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홈 위치로 이동해서 원래 상태로 돌려놓겠습니다. 저렇게 해서 홈 위치라는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내가 조립하던 초기의 위치로 빠르게 돌아갈 수도 있고요. 이건 상당히 편리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각도로 돌려놓고 그걸 홈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접합, 자, 축소시키고요. 그 다음엔 다시 홈 버튼 눌러서 등각으로 바라볼게요. 자, 이번에 이제 반대편에 마지막 부품이죠. 퓨전 360, 이제 6번 부품. 야, 여기서, 자,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갖다 넣을게요. 그래서 스포 기어를 갖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이제 원점에 내려놔질 거고요. 원점에 내려진 거 저 좌측에다 조립을 할 거니까 좌측 쪽으로 쭉 빼줄게요. 자, 확인. 자, 조립되는 조건 자체는 V벨트 분리와 동일합니다. 자, 여기 있는 이면에 그리고 요 원의 중심이 마찬가지로 축에 살짝 나 있는 자, 요 단의 중심과 딱 위치가 맞아져 가지고 조립이 돼야겠죠. 자, 그래서 접합을 한번 실행을 할게요. 자, 접합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V벨트 분리의 이 면에 자, 가운데 중심 잡기 위해서 컨트롤 누르고 요 중심 클릭. 자, 그 다음에 화면 돌려주고 자, 저면을 보고요. 여기를 조그마니까 충분히 확대를 해서 자, 이면에 그렇죠? 이면에 컨트롤 키 누르고 자, 중심 지정을 해서 자, 이렇게 붙여줄 거고요. 마찬가지 이제 이 둘 사이의 조건 자체는 동작이 회전이면 안 됩니다. 강체여야죠. 자, 강체로 조립을 해줘야지 이 스퍼 기어가 돌 때 축이 같이 돌겠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양쪽에 있는 V벨트 풀리와 이제 스퍼 기어를 다 조립을 해줬습니다. 자, 이제 끝단에다가 와샤를 좀 고이고 그 다음에 너트로 잠가줘야겠죠. 자, 와샤 같은 경우 이제 저는 도면에 이제 이중 구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4번, 그 다음에 P5번 두 개가 있는데 먼저 바닥에 깔리는 건 P4번은 평화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표현을 하면 평화샤라고 하고 그다음에 P5번 같은 경우는 너트가 자동으로 풀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스프링 로크 와샤라고 합니다. 자, 이 두 개는 당연히 표준 구매품이고요. 표준 규격에 따라서 되는데 이 와샤류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는 이제 퓨전 360이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찾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이제 구매품이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삽입. 자, 기본적으로 이제 맥마스터 칼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맥마스터 칼을 실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와셔라고 WASHER 검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자, 이렇게 나왔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와셔는 이제 얘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다양한 종류의 와셔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먼저 설정을 하는 것보다 일단 단위를 먼저 맞춰줄게요. 간혹 가다가 단위를 먼저 안 맞춰주면 선택을 했을 때 여기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해 보면 이렇게 인치로 나옵니다. 인치로 나오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다시 여기 와셔 클릭해 주고 다시 재검색. 자, 그 다음에 와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여기서 기본적으로 단위를 먼저 설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단위를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선택을 하면 단위가 안 바뀌어요. 자, 이 상태에서 M12 우리 저 축에 나 있는 나사는 10이었습니다. M12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재질인데 뭐 재질 같은 경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아웃디, 그 다음에 외경, 그 다음에 내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오면 이게 어느 규격을 따를 거냐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IS 규격과 더 일치합니다. DIN 규격보다는. 그래서 ISO 규격을 먼저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여기도 이제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규격 잡아줬으면 이제 요 위로 올라와서 크기를 좀 지정을 해줄게요. 같은 규격이어도 좀 작은 직경을 가지고 있는 애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건 요 큰 직경입니다. 그래서 큰 직경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내경 같은 경우도 별도로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넓으니까 13mm 정도로 잡아줄게요. 그래서 내경 13에 이제 외경이 24인 형태.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 리스트에 부품들이 소트가 되고요. 뭐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재질의 차이라든가 뭐 그런 것 때문에 다양한 종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면 재질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다르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그냥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하면 되겠죠. 어차피 사이즈는 동일할 테니까요. 그래서 자, 이걸 선택을 해서 저기서 3D 스텝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 버튼 눌러서 다운로드 받을게요. 와샤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원하는 규격을 찾으려면 자 이렇게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조립하기 위해서 이제 바깥쪽으로 빼줄게요. 자 그리고 확인. 자 와샤가 이제 이쪽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하나가 더 필요한 걸 알고 있으니까 자 이거 선택하고요. 컨트롤 C 자 복사 그 다음에 컨트롤 V
붙여넣기. 자, 위치는 그냥 위치 캡처로 현재 위치를 유지하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반대쪽으로 빼줄게요. 자, 그리고 확인. 자, 그리고 이 두 개의 와샤를 조립을 해주면 되겠죠. 접합해주고, 마찬가지 이 면에, 저 중심, 컨트롤 키 누르고 중심. 그 다음에 그게 요 면에 컨트롤 키 누르고 중심에 딱 붙는 형태로. 이 둘 사이에는 원래는 이제 강체로 보셔야 됩니다. 강체로 보셔야 되는데, 뭐 저게 원형이기 때문에 회전으로 놓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별도로 바꾸지 않고 지금 동작이 강체인 상태니까 이대로 확인 눌러주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반복 접합해서 접합을 다시 실행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이면에 컨트롤 키 누르고 중심을 잡고요. 화면 돌려서 스퍼기어의 이면에 컨트롤 키 누르고 중심을 잡아줄게요. 자, 마찬가지로 강체로 해서 확인해가지고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 버튼 눌러서 다시 등각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 로커 와셔입니다. 스프링 로커 와셔도 마찬가지 표준 구매품이니까 찾아줘야겠죠. 자, 그래서 삽입. 자, 그 다음에 맥마스터 카 오고요.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와셔. 자, 검색을 할게요. 자, 그리고 매트릭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네럴을 선택하면 안 되고 밑으로 쭉 내려오시다 보면 로코 와셔라는 게 있고 가장 일반적인 스프링 로코 와셔가 제일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해 줘야 돼요. 보시면 이렇게 중간이 짜겨져 있고 스프링처럼 이제 말려 있죠. 약간 나선형으로 말려 있는데 얘가 이제 눌리게 되면 스프링 복원력 때문에 너트를 밀어가지고 너트를 꽉 조이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너트가 잘 안 풀리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선택을 하고요. 마찬가지 규격은 M12짜리 선택을 해주고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재질은 굳이 지정할 필요 없을 것 같고 형태 같은 경우는 그냥 스탠다드 일반적인 형태로 지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웃디 외경 내경 나오는데 규격이 ISO가 없네요. 규격은 별도로 선택하지 않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외경 그냥 21짜리로 딱 떨어지는 값으로 두고요. 내경 같은 경우는 21로 선택하면 12.7로 고정이 되네요. 이 상태에서 여기서 하나 선택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아볼게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 조립하기 위해서 뺄 겁니다. 자, 그리고 확인. 자, 이게 이제 맥마스터 카의 이제 단점입니다. 맥마스터 카 같은 경우는 예전에 나사를 갖고 왔을 때, 볼트를 갖고 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나사선이 다 모델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맥마스터 카 같은 경우는 거의 실물과 똑같은 형태로 갖고 옵니다. 그래서 모델링 자체는 뭐 실물과 똑같은 형태다라고 하지만 스프링 로커 와셔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태로 하면 우리가 실제 조립할 땐 조립을 못해요. 왜냐면 너트로 눌러서 저게 평평해진 상태. 즉, 요 벌어져 있는 게 완전히 평평하게 맞춰진 상태가 우리가 조립된 상태인데 모델링 상태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태면 요 조립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맥마스터카의 단점이에요. 그래서 스프링 로커 와셔 같은 경우도 맥마스터카에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다른 방식으로 갖고 와야 돼요. 자, 선택하고 자, 델리트 눌러서 삭제 해줄게요. 자, 그리고 이제 다른 방식으로 가서 스프링 로커 와셔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에 이제 맥마스터 칸을 했으니까 이제 인서트 매니팩처링 파트로 할게요. 밑에 트레이스 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잘 안 쓰는데 트레이스 파트 같은 경우는 앞에 제가 보여드렸듯이 부품이 삽입되고 삽입된 이후에 뭐 조절자가 나오지 않는다든가 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베어링 삽입했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화가 좀 심하게 돼 있습니다. 너무 단순화를 심하게 하는 것 자체도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진 않아요. 저는 개인적인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저는 이제 인서트 매니팩처링 파트를 이용을 할 거고요. 그럼 이제 별도의 창이 이렇게 뜨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검색해 줘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장문의 영어를 쓰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명칭이 스프링 로커 와셔입니다. 그래서 SPRING LOCK WASHE 스프링 로커 와셔를 다 입력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검색을 하면 자, 원하는 형태의 이제 로커 와셔들이 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 고민하지 않고요. 그냥 제일 첫 번째 있는 거 쓸게요. 자, 이거 클릭하고 자, 이제 사이즈를 잡아줘야 되는데 스크류 노멀 디아미터. 그래서 나사 사이즈를 여기다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M12였으니까 여기서 12를 선택해 주면 되겠죠. 자, 12를 선택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치수들은 선택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 업데이트 해볼게요.
미리보기 나와 있는 형태를 봐서도 아시겠지만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벌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평평하게 구성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부품이 들어와야지 스프링 로크 와셔는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조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맥마스터 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게 문제죠. 자, 어쨌든 이제 다운로드 받아야겠죠. 이거 다운로드 받으려면 지금 로그인이 안 된 상태니까 로그인부터 하고 와야겠네요. 자, 로그인을 하니까 이제 저번 영상에서 다운로드 받았던 데이터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오토데스크 퓨전 360 클릭을 해주시면 자, 위쪽에 이제 경고가 뜨겠죠. 자, 열기를 눌러주고요. 좀 기다리고 나면 이제 퓨전 360으로 전환이 됩니다. 전환이 되고 부품이 삽입됐고 자, 위치는 옮겨줄게요. 자, 그리고 확인.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봐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평평한 상태로 갖고 들어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붙이기가 편하겠죠. 자, 얘도 이제 반대쪽도 하나 더 필요하겠죠. 자, 선택하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 자, 위치는 옮겨주지 않을 거고 그냥 위치 캡처로 놓고요. 이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반대쪽으로 보내줄게요. 그리고 확인. 자, 이제 조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접합을 이용하죠. 접합. 자, 그리고 화면 돌려서 자, 이 스프링 로크 와셔의 이면에 컨트롤 누르고 자, 이 중심. 지금 보시면 중심이 두 개가 선택돼요. 좀 더 확대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이 면에 중심이 지금 여기가 짜개져 있기 때문에 아마 면적 중심이 같이 표시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미세하게 보면 아래쪽에 중심이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위쪽에 십자 형태 있습니다. 저희는 저 십자 형태가 선택이 돼야 돼요. 이럴 때는 좀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돼요. 자, 컨트롤 키 누르고 자, 위쪽에 십자 밑으로 더 내리면 하나 더 보이죠? 십자가 위에 있는 거니까 위쪽에 있는 걸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화면을 다시 돌려서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평화샤에 컨트롤 키 누르고 중앙에 십자 선택을 해서 조립해주고 이 둘 사이는 당연히 강체입니다. 자, 확인. 자, 반대쪽도 해줘야겠죠. 마우스 오른쪽 클릭. 자, 반복 접합. 마찬가지. 여기 이제 미세한 포인트가 있으니까 좀 더 가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저기 사각점이 보이죠? 저게 면적 중심이고 컨트롤 키 누르고 우리는 십자 아래쪽에 있는 거 선택하고 자, 이번에 다시 화면 축소시키고 돌려줘서 와샤를 보고 와샤에 있는 면에 컨트롤 키 누르고 중심 클릭. 자, 둘 사이도 강체입니다. 확인. 자, 이렇게 해주고요. 자, 홈 버튼 눌러서 다시 등각으로 돌려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너트를 넣어야 됩니다. 자, 너트도 당연히 이제 표준 구매품이니까 불러와야 되는데 일단 맥마스터는 안 들어갑니다. 이전에 이제 볼트 넣었을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맥마스터 들어가면 분명히 내부에 나사가 다 파져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상황을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맥마스터 거를 쓰시는 걸 권장드려요. 안에 나사가 파져 있는 형태들이 다 모델링이 되어 있는 게 좋다라고 한다면 하지만 도면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 방법으로 갈 겁니다. 삽입, 자, 인서트, 매니팩처링 파트. 자, 선택을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육각 너트니까, 좀 정확하게 검색을 하려면, HEXA, 헥사곤, 그 다음에 NUT, 너트라고 쳐야겠네요. 그래서 육각 너트를 찾아줘야겠고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일단은 이게 선택을 해보면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선택을 못할 때가 있고 뭐 다양한 변수가 있어가지고 저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쪽에 있는 것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 스테인리스 스틸 A2로 돼 있는 거 이거를 선택을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스크류 노멀 디아미터에서 여기 선택을 해보면 이제 여기서 다행히도 치수가 있네요. 12를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 조금 안타까운 건 이제 가는 나사입니다. 저희가 지금 M12에 1피치짜리 가는 나사인데 가는 나사 규격으로 딱 되어 있는 너트는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런 경우에는 어차피 외부 사이즈 자체는 거의 비슷하니까 그냥 일반적인 M12 너트, 보통 나사의 너트를 갖다 넣고요. 나중에 이제 구매품 정리할 때 거기서 이제 별도로 가는 나사 너트다라고 지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미리 보기까지 업데이트 할까요? 미리 보기 업데이트 해주고 자,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 오토데스크 퓨전 360 클릭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기 버튼 눌러주시고 너트가 들어왔습니다. 위치는 옮겨주겠습니다. 자, 위치는 이제 이쪽으로 당겨주고요.
확인. 자, 너트도 마찬가지 이제 양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선택하고 컨트롤 C. 자, 그 다음에 컨트롤 V로. 자, 위치 캡처 해서 넣고, 그 다음에 화살표 움직여서 반대쪽으로 보내주고요. 자, 그 다음에 확인. 자, 그 다음에 접합해줘야겠죠. 접합. 자, 마찬가지 너트의 이면에, 그쵸? 지금 여러 가지 모서리들이, 점들이 이제 선택이 되는데, 우리는 가운데 정중앙을 잡아야겠죠. 컨트롤 키 누르고 정중앙 잡아주시고요. 자, 화면 돌려서, 자, 이번에는 이제 스프링 로크 하자. 요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면적 중심이랑,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이 틀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키 누르고, 여기 십자 위치 확인해서 선택. 자, 이렇게 하고, 둘 사이는 당연히 강체입니다. 자, 확인. 자, 반대쪽도 해줘야겠죠. 마우스 오른쪽 클릭, 반복 접합. 자, 그 다음에 이 면에 컨트롤 키 누르고, 요 중앙. 자, 그 다음에 화면 돌려서, 자, 여기도 주의해야겠죠. 충분히 확대를 해서, 자, 갖다 대고, 자, 위쪽이 십자가네요. 자, 컨트롤 키 누르고, 자, 위쪽에 있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자, 이렇게 체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조립이 됩니다. 마찬가지 얘도 강체예요. 확인. 자, 그리고 다시 홈 버튼.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거의 조립이 다 끝나갑니다. 이제 마지막에 남은 거 요 상부에 있는 그리스 니뿔인데, 여기도 보면 조립도를 보시면 부품이 하나 더 있어요. 중간 단계에 하나 더 있는데 이제 고무 실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표준 구매품은 아니고 고무를 구해다가 이제 그만큼 구멍을 뚫고 이제 저기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겉에 직경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제작해서 사용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고무판 같은 거 사와가지고 잘라가지고 씁니다. 바로 모델링을 해줄게요. 일단은 거기 그려져 있는 거 치수도 안 써 있지만 두께 1mm로 상정을 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고무판 쓸 때 1mm 정도 사용을 하니까 1mm 정도 고무판을 적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 위에 이제 고무판을 바로 모델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모델링 해줄 때는 뭐 특별히 이제 뭐 요 나사 여유값 같은 거 줄 필요 없이 여기 지금 단이 하나 있으니까 요 단 직경에 맞춰서 바로 이 면 가지고 모델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돌출 눌러주고, 그 다음에 바로 이면 찍고, 그 다음에 높이는 1mm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세 번째로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고무판이 하나 추가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의 구성 요소로 바꿔야 되니까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본체에서 구성 요소 작성. 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구성 요소 이름을 한 번 클릭, 천천히 한 번 더 클릭. 고무 실. 자, 이렇게 주죠. 자, 그리고 엔터. 자, 고무 실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얘 지금 아직까지 접합 조건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위치는 맞으니까 바로 이 상태에서 자, 조립 확장하고 현재 위치에서 접합. 자, 요 고무 실은 요 본체랑 접합 관계를 이루면 되겠죠. 그래서 자, 다시 고무 실. 자, 선택해서 확인. 이렇게 해주면 이제 마우스로 잡아서 움직여도 움직이지 않는 형태로 이렇게 고무실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닛불입니다. 그리스 닛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표준 구매품입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거를 맥마스터카에서 하면 밑에 있는 나사부가 전부 나사가 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맥마스터카를 쓰지 않고 다른 쪽을 이용하도록 할게요. 자, 삽입에서 인서트 매니팩처 파트 자, 선택을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그리스 닛불 검색하려면 마찬가지 그리스 닛불이라고 영어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GREASE 이게 그리스고요. 그 다음에 NIPPLE 입력하고 엔터. 자,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제 이 중에서 원하는 형태, 이게 가장 비슷한 것 같네요. 자, 얘를 선택을 하고, 자, 다행스럽게도 스레드 나사가 M6일 것 같아요. 피치는 안 적혀 있지만 일단 M6 사이즈는 맞습니다. 어차피 이건 형태적으로 필요한 거니까 이대로 갖다 넣기로 하고요. 자, 밑에 도면 확인하면 이렇게 생겼다라는 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오토데스크 퓨전 360 클릭해주면 마찬가지 이제 변환 시퀀스가 이제 동작이 되면서 위에 경고가 뜨겠죠. 자, 열기 버튼 눌러주고 이제 퓨전 360에서 열릴 겁니다. 자, 부품이 삽입이 됐고요. 위치는 자, 이쪽으로 옮겨줄게요. 그리고 확인 눌러서 끝내고요. 얘는 이제 하나만 있으면 되고, 보시면 이제 요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꼬다리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나사가 나 있는 부분입니다. 나사 형태는 안 보이지만.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나사 있는 너트에 있는 요 면 있죠. 요 면, 요 짧은 면의 중심이 자, 위쪽에 있는 우리가 만들어준 모델링해준 고무, 여기에 중심에 딱 껴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접합을 실행을 하고요. 자, 여기를 충분히 확대를 해서 되게 얇게 돼 있었죠. 요 면에 자, 컨트롤 키 누르고 요 중심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화면 축소시켜서 자, 요 위쪽을 좀 본 다음에 여기도 확대하고 이제 요 윗면에 컨트롤 키 누르고 중심 선택해서 자, 이렇게 마찬가지 이 조건은 강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 눌러줄게요. 자, 홈 눌러주면 이제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립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조립을 해주시면 되고, 이게 이제 기존의 3D CAD들이 썼던 방식과 동일하게 이제 내가 먼저 부품을 모델링하고 그 부품들을 갖고 와서, 조립을 해주는 방식이에요. 자, 이 이후에 이제 아예 그냥 모델링부터 조립까지 같이 하는 방법도 한 번 더, 다음 강좌에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조립 끝나고 나면 지금 여기는 회전을 해요. 그래서 제가 V벨트 풀리를 잡고 이렇게 움직이면 반대편 기어가 돌아가는 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동작 조건을 맞춰주고 이거 다시 이제 처음에 홈 위치로 돌려주고 싶다. 키가 이제 위로 올라가는 상태로 돌려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 접합 조건 열어주고 여기서 이제 회전이 들어간 게 이제 요거 하나밖에 없죠. 가동하는 게 저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홈 위치로 이동 눌러주시면 이렇게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자, 이후에 이제 도면 쪽에서 이 조립도는 사용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저장을 해 놓으시고요. 자,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도면 쪽에서 이걸 조립도로 다시 전개하고, 다음 영상을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젠, 우리가 부품을 먼저 모델링 하는 게 아니라, 퓨전 360을 띄우고 부품을 모델링 하면서 거기서 바로바로 조립하는 방식. 이거는 아마 다른 3D CAD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방법일 거예요. 나름의 장점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하시면 되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개인 취미용 사용하시는 분들은 부품의 개수가 이제 9개를 넘어가게 되면 무조건 그 방식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파일 관리가 좀 어려워지는데 여기 이제 타임라인이 지금보다 더 많이 복잡해지거든요. 그때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뭐 그런 것도 알아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번 강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